몇십 년 동안 아무 일도 없다가 몇 주 사이에 수십 년 동안 일어날 법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은 소련 공산당을 창립한 블라디미르 레닌이 한 말로 알려져 있지만 실은 스코틀랜드 하원 의원인 조지 갤러웨이라는 인물이 먼저 한 말입니다. 그가 남긴 이 말은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를 타고 벌써 우리 삶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전자상거래는 2000년부터 빠르게 뿌리내리기 시작하더니 이후 소매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1%씩 꾸준히 증가했고 2020년 초반 전체 소매거래의 16%가 온라인을 통해 이뤄졌습니다. 20년 동안 약 16% 성장했죠. 그런데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미국에 상륙한 3월부터 4월 중순까지 8주 만에 무려 27%로 급증합니다. 고작 8주 만에 10년치 성장을 앞당겨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 비즈니스, 개인, 기업 가릴 것 없이 모든 분야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현상은 한국의 미사일 개발에서도 예외는 아닌 듯합니다. 탄두 중량 해제하고 사거리 제한을 해제시켰더니 탄두 중량 2톤짜리 현무4를 개발해내더니 이제는 8톤짜리 현무5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일각에서는 벌써 개발을 완료해뒀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최근 한국이 안창호함에서 쏘아올린 SLBM과 각종 괴물 무기들을 공개한 직후 전례 없이 무기 부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무기를 공개하기만 하면 또는 실험하기만 하면 전 세계가 주목해졌는데 한국이 모든 관심을 가져갔기 때문일까요? 이후로도 하루 걸러 하루 뒤 전 세계의 관심을 끌기 위해 노력 중인데요. 만약 한국이 현무5 개발을 공식화한다면 북한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지스멘터리입니다. 지난 2018년 5월 SBS의 유튜브 채널인 스브스 뉴스는 일본 뼈 때리는 북한 어휘력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북한의 국영TV 방송국인 조선중앙TV가 이례적으로 일본에 쏟아낸 비난을 자막과 함께 제공했는데 그 어휘력이 상상 이상입니다. 북한이라는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쪽발이니 지랄 발광이니 쓰레기니 오물통이니 서술이 시퍼런 말들을 무자비하게 쏟아냈는데 이는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어휘력입니다. 외교 관계상 결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의 방송국에서는 함부로 쓸 수 없는 단어들이지만 북한에서는 국영방송국이라도 일본의 눈치 따위는 보지 않습니다. 한국인들이 듣고 싶어도 듣지 못했던 대리만족을 느낀 덕분인지 이 영상은 뉴스 영상임에도 이례적으로 550만 뷰를 훌쩍 넘어섰죠.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어휘와 특유의 억양을 써서 일본에게 막말을 쏟아낸 아나운서는 전성이라는 인물인데요. 전성이라는 이름은 몰라도 누구나 목소리는 알 수 있을 만한 조선중앙TV의 부동의 원탑 아나운서이지만 그녀의 거침없는 억양과 어휘력으로도 넘어설 수 없는 아나운서가 있습니다. 바로 리춘희 아나운서입니다. 정권 수립 기념일에 등장해 김정은의 어깨를 쓰다듬거나 팔짱을 끼고 귓속말을 할 수 있는 북한 내 유일한 방송인 리춘희는 올해 80에 가까운 노인으로 듣니디디를 다그치는 듯한 목소리와 단호한 표정은 그녀의 트레이드 마크로 남았습니다. 2018년 잠정 은퇴했지만 북한의 열병식을 포함한 중요 행사나 신년사를 대독하는 등 중요 행사에만 등장하는 아나운서로 생전 김정을이 가장 아끼던 아나운서라고 하죠. 그런 그녀가 최근 조선중앙TV에 등장하는 모습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올 들어 부쩍 미사일 실험이 잦아지고 있기 때문이죠. 북한은 올 1월 22일을 시작으로 9월 28일까지 무려 6차례에 걸쳐 미사일을 쏘아댔습니다. 특히 올 9월 들어 부쩍 미사일 발사가 잦아지고 있는데요. 9월 12일에 사거리 1500km 순항미사일, 9월 15일 열차에서 발사한 탄도미사일, 그리고 9월 28일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까지 한 달 사이에 무려 3차례에 걸친 미사일 도발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렇게 부쩍 미사일 실험이 잦아진 것은 한국이 9월 15일에 실험한 무기, 그중에 현무4라고 알려진 미사일 때문으로 짐작됩니다. 북한이 열차에서 탄도미사일을 쏘아올린 그날 한국에서는 어마어마한 무기들이 공개됐습니다. 특히 잠수함에서 쏘아올린 SLBM을 완벽히 성공해냄으로써 전 세계로부터 엄청난 관심을 끌어모았고 이로써 한국은 세계에서 7번째 SLBM 운용국이 되었습니다. 원래 북한은 전 세계에 관심을 구걸하기 위해 열차에서 쏘아올린 미사일을 공개했지만 몇 시간 뒤 한국에서 SLBM을 성공시키자 모든 관심이 한국에 쏠려버렸죠. 다시 관심을 자신들에게 돌리기 위해 2주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재빠르게 미사일 실험을 실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진짜로 무서워해야 하는 무기는 SLBM이 아닙니다. 한국이 SLBM을 성공시킨 그날 처음으로 공개한 고위력 탄도 미사일, 이른바 현무4 미사일입니다. 홀인원에 빠지듯 제대로 성공시키고도 그 실제 영상을 비밀스럽게 은닉해야 했던 바로 그 미사일입니다. 지난 9월 15일 한국은 현무4 미사일이 실험에 성공했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이때 공개된 영상은 현무4가 아닌 탄두 중량 2톤짜리 현무2 탄두 강화형 미사일입니다. 이날 이 자리에는 문재인 대통령
대통령과 군 수뇌부가 모두 참관했는데 충남 안흥시험장에서는 현무사 미사일을 발사해 해상의 가상 목표물을 명중시켰으나 언론에 공개한 영상에는 종전에 비공개로 실시한 현무2 개량형 미사일 발사 및 표적 명중 영상을 공개했죠. 그리고 이 미사일은 골프에서 홀인원 하듯 표적 한가운데를 정확히 명중시킨 뒤 깊숙이 파고 들어가 폭발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역시 현무4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탄두 중량을 획기적으로 증대한 고위력 탄도미사일 개발에도 성공했다고 밝혔는데 원래 현무4는 이날 공개된 미사일보다 훨씬 큰 탄도와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거리가 300km로 한정시킬 경우 탄두 중량을 무려 5톤까지 증량시킬 수 있다 하니 그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렇게 현무사의 원형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극비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등장시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핵심 무기이지만 외형이 드러나는 것은 안보적으로 상당히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비밀에 붙인 것입니다. 한편 원래 가분수형, 즉 머리가 과도하게 무거우면 정확도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날 실제로 발사한 현무4 미사일은 350km를 날아가 3m 안팎의 정확도로 제주도 인근 서남해에 세워둔 표적에 정확히 명중했습니다. 당시 태풍이 접근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혹 명중하지 못할까 우려했지만 예상보다 높은 정확도를 보였는데요. 보통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 등의 강대국을 포함해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탄두 중량은 대개 1톤 수준입니다만 5톤짜리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세계적으로 한국이 거의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만약 1000개 이상의 자탄을 포함시켜 확산탄을 쏜다면 축구장 200개 이상 지역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데요. 이 괴물 미사일을 개발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김일성과 김정일 부자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 태양궁전이나 평양 르경 호텔은 단 한 발이면 완전히 파괴시킬 수 있고 지하 관통탄 탄두를 장착할 경우 지하 100m에 자리한 김정은 지하 벙커도 무력화시킬 수 있죠. 원래 한국은 이렇게 탄두 중량이 무거운 미사일을 개발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한미 미사일 지침으로 인해 과도하게 탄두 중량을 늘릴 수도 그렇다고 과도하게 사거리를 늘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사거리와 탄두 중량 가운데 한쪽이 늘어나면 다른 한쪽이 줄어드는 트레이드 오프를 적용해 탄두 중량을 늘려 사거리를 줄이거나 또는 탄두 중량을 낮추고 사거리를 늘리는 방식으로 시험평가를 진행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21일 한미 당국은 그동안 한국의 미사일 개발에 발목을 잡았던 한미 미사일 지침을 완전히 종료하기로 합의하면서 이제 모든 형태의 탄도미사일을 유연하게 개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형 미사일에 숫자 1을 붙이면 2는 탄도미사일입니다. 숫자 3이 붙으면 순항미사일입니다. 그런데 숫자 4가 붙었다는 것은 탄도미사일의 무게가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7년 아직 한미 미사일 지침이 유효했을 당시 한국과 미국은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했었습니다. 그때 등장한 것이 현무4 미사일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현무4는 사거리를 줄이면 탄두 무게를 5톤까지 증량시켜 가분수로 만들 수 있는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핵탄두를 달지 못하는 대신에 그 자리에 중금속을 가득 채워 운동 에너지를 극대화시켜 피해를 최대화하려는 것입니다. 가장 먼 거리를 날려보내려면 45도 각도로 발사해야 하지만 현무4는 비행거리를 줄이더라도 운동 에너지를 올리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실전에서 사용된다면 고도 1000km까지 상승한 후에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하강하면서 최대 운동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땅에 닿는 순간 강화 콘크리트의 24m를 일반 땅의 180m까지 파고들어 전술에게 버금가는 파괴력을 갖는데요. 지난 2017년 러시아에서 지름 20m짜리 소행성이 추락해 1500명이 다치고 건물 7200개가 부서진 일이 있습니다. 고작 20m짜리 소행성이 우주에서 날아왔다고 이 정도 파괴력을 보였다면 2톤짜리 폭탄을 실은 미사일이 시속 12,000km로 날아와 폭발했을 때 폭발력이 상상되시나요? 그런데 이 미사일이 정확도까지 높다면 왜 괴물 미사일인지 감이 오시나요? 괜히 북한이 전쟁 미치광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겠죠. 그런데 현무5가 등장해버렸습니다. 올 8월 초 한 블로거가 현무5 탄도미사일과 미사일 사령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립니다. 한국 정부는 늘 그렇듯 공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이에 대한 분석을 내놨는데요. 블로그에 따르면 중국이 한국이 현무5를 개발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세세한 스펙까지 공개하면서 대대적으로 비난하고 나섰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8월 중국의 군사전문지 신화웨이보는 현무5 미사일에 대한 세세한 스펙까지 나열하면서 그 성능과 그 후 동북아 전세에 대해 끊임없이 논평을 내놓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의 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조차도 현무4도 제대로 언급하지 않는 마당에 중국이 먼저 나선 것이죠. 중국의 환구시보는 한국이 탄도미사일 현무4에 이어 탄두 중량 8톤짜리 현무5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이 완료된 듯 하다면서 러시아 푸틴에 대해 우려를 표합니다. 푸틴은 혈맹인 중국을 놔두고 라면과 같은 식료품뿐만 아니라 소비재를 온통 한국산을 사용하고
하고 한국을 중무장시켜 중국을 견제하는 건 아닌지 염려된다고 논평했죠. 군사 전문지 텔레그라프의 인용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해당 블로그에 따르면 현무 5가 8톤의 탄두를 실어 나를 수 있는데 러시아는 세계 유일의 18톤 탄두를 실어 나를 수 있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푸틴의 권력은 경제 회복에 달려 있는데 그 핵심은 북극해 천연가스를 1년 내내 수출할 수 있게 해준 한국의 쉐빙 LNG 기술에서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내용이 실제로 한구15나 텔레그라프가 보도한 내용인지는 확인 불가한 상황이지만 지금까지의 미사일 개발사로 보았을 때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몇십 년 동안 일어날 사건이 단 몇 주 만에 일어나는 것이 현대시대인데 현무4가 등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그보다 훨씬 더 성능을 업그레이드 시킨 현무5가 당장 등장하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만약 실제로 현무5가 등장한다면 그동안 한국에 대해 거침없는 비판을 쏟아냈던 북한의 조선중앙TV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